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elif와 else를 배울 때 했던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별로 없죠. 되게 쉽게 처리를 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age, 나이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중에 맞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10대, 그 다음에는 그냥 2%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elif를 써도 되겠죠. 어차피 10대와 20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elif.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else를 써도 되나요? else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거? 자, else를 쓰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35라는 값이 아니라 뭐 55라는 값으로 갔을 때 30대가 나올 겁니다. 제가 문제가 써 있는 곳에다가 바로 정답을 입력해 버렸네요. 어쨌든 5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얘는 30대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얘기겠죠? 55라는 값은 30대라는 출력 값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그럼 얘는 else를 쓸 게 아니라 elif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문제에다가 직접 썼으니까 좀 옮길게요. 제가 문제에 직접 답을 작성하고 저장이 자동 저장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얘를 돌려 놓겠습니다. 이게 원래 문제였죠? 다시 이 상태로 다시 여기서 제대로 풀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 써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미 조건을 뽑을 수 있어요.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 그러면 뭐뭐거나 이거는 and예요, or예요? or겠죠? 뭐뭐거나 뭐뭐면. 그럼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age가 19 이하거나 이하는 포함 관계니까 이하거나 or age가 60세 이상 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얘는 할인 대상이다. 근데 이게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정답은 사실 반대로 뒤집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AND로 처리해서 19세보다 크거나 60세보다 작다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고 그 밖의 모든 경우는 할인 대상인 경우고 라고 바꿔도 큰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발을 할 때 내가 작성한 코드가 모든 경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걸 제대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테스트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9라는 기준과 60이라는 기준을 줬어요. 그러면 이 19, 60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녀석들을 많게는 하나, 둘, 셋, 넷, 5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5번 너무 귀찮아, 너무 많아.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빼고 기준치 그리고 그 사이 값까지 해서 3번은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제대로 된 코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19 한번 해보고, 그 다음 19와 60 사이 뭐 40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60이라고 하는 값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셔야 문제없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갈 건데 사실상 두 번째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거라고는 AND나 OR 없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게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AND나 OR을 없이 사용한다, 없이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AND, OR 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AND랑 OR는 우리가 둘 다 만족해야 돼 라고 하는 게 AND였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OR였어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시면 경우의 수를 뽑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이 AND와 OR로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얘기하는 조건들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는 19랑 60이라는 숫자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수를 생각을 했을 때 할인 대상인 경우는 몇 가지예요? 크게 단락으로 잡으면 몇 개예요? 19 이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전부 다 할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들도 전부 다 할인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19보다 큰 20부터 60보다 작은 59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경우는요, 총 하나, 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걸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AND OR 없이도 조건 처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19 이하인 상황과 60 이상인 상황,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나요? 19 이하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60 이상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둘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나요? 이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어 가지고 엮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일 거니까. 이걸 AND로 엮었다면 애초에 참을 만나는 시점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없을 거예요. 동시에 만족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5어로 시작을 했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절대로 동시에 만족되지 않아 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할인 대상인 경우를 조건으로 AND OR 없이 썼다고 했을 때 AG가 19 이하라는 조건, 이것과 AG가 6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은 5어로 엮여있나 두 개로 나눠져 있나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할인 대상이 두 번 찍힐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얘를 만족했다면 얘는 절대로 만족을 못할 거고, 얘를 만족했다면 얘는 절대로 만족을 못할 거니까 할인 대상이 두 번 찍혀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5어로 엮였던 연산은 두 개의 의표문으로 빠져나와도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5어를 엮어서 써야만 했던 이 상황에서는 이걸 두 개로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5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인 대상에 대한 조건을 처리했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5어로, 아니, 어차피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엘if로 엮여도 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얘를 만족을 했다면 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얘를 안 했다면 얘가 할인 대상일 거니까. 그러면 if와 elif를 사용해서 할인 대상에 대한 경우를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들이 전부 다 아니라면 그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겠죠. 19보다 작지도 않고 60보다 크지도 않아요. 결국 남은 값들은 그 사이 값이란 얘기일 거니까. 그러면 AND OR 없이 첫 번째 버전에 대한 정답을 간단하게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버전 1. 그리고 버전 2 볼 건데, 자, 이 녀석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5어로 엮였던 이 상황을 5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 것 뿐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AND로 엮었던 이 상황을 AND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ND 같은 경우는 양쪽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둘 다 true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것도 참이어야 되고 이것도 참일 때 실행을 해야 된다.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실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ge가 19보다 크고 age가 6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한 건 뭐냐? if라는 조건문의 안쪽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또 사용한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age 치환해요. 33 치환해요. 그럼 얘는 지금 참이죠. 이 첫 번째 if 조건이 참이에요. 그러면 종속되어 있는 코드, 들여쓰기 한 번 된 이 코드를 실행해야죠. 실행하려고 보니까 또 조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건 연산을 또 봅니다. 33은 60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종속된 들여쓰기 한 번 더 된 이 녀석을 실행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조건을 겹쳐서 여러 개 사용한 겁니다. 다중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저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코드를 우리가 적었을 때 조건문의 개념에 위배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15래요. age가. 그러면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15가 19보다 크다.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애초에 이만큼의 코드를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닌 걸 우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뚫었지만 두 번째 조건을 뚫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62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62는 19보다 크니까. 근데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거짓을 만나네요. 그러면 얘를 안 하겠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두 번의 조건, 중첩 조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AND로 엮는 대신에 if 안에 if를 사용해서 이 두 조건을 둘 다 뚫고 와야만 이 출력을 하겠다라는 코드로 AND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쉽죠?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다 할인 대상일 거니까 else로 엮어버리면 그만이다. 우리가 바로 위에서 풀었던 5어로 엮었던 if else, and로 엮었던 if else 상황을 and or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의 경우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다 그랬죠. 우리가 뽑아내려고 어거지를 쓰다 보면 진짜 뭐 10개, 20개씩도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다 할 건 아니고 몇 개만 좀 더 봐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거 잘 될까요? 문제가 없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19부터 넣어볼게요. 전부 다 할인 대상 잘 나왔고요. 그다음 사이값 한 40 넣어볼게요. 전부 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 넣어보면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죠. V2에서 할인 대상입니다가 안 나왔네요. 19보다 크고 60보다 작다. 아, 여기서 뚫렸는데 여기서 거짓을 만나서 이 else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얘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60보다 여기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19보다는 큰데 60보다는 작지 않으면 이렇게 else가 한 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걸 통과했을 때 이 안쪽 실행하고 얘는 안 볼 거니까 이걸 통과하고 넘어온 시점에서도 이거에 대한 검증 한번 해줄 필요는 있겠네요. 바꿔놓고 보면은 잘 나오고요. 아까 나머지 경우들은 잘 되는 거 확인했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왜 돼요? 이거 우리가 따져야 되는 상황은 세 가지라 그랬죠. 19보다 작거나 60보다 크거나 그 사이 값이거나 이것들을 조건으로 다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뽑아낸 겁니다. 자, 1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여기 뽑았죠. 할인 대상입니다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거 틀렸으면 둘 중에 하나야 라고 else를 준 거고요. 그 둘 중에 하나야에서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또 뽑아낸 거죠. 그러면 이거 소거됐고 이거 소거됐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그 밖에 모든 것 하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뽑아내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뽑아낸다고 이게 효율이 무조건 좋아는 절대로 아니니까 굳이 더 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저런 경우들을 골고루 생각해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시고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19, 45, 뭐 60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놓고 했을 때 무사히 다 통과를 할 수 있다면 코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AND, OR 쓰는 거 하나하나 안 쓰는 거 3개 벌써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만 5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최적화의 과정은 사실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AND 연산이 OR 연산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처리가 빨라요. 왜냐면 얘는 참이라는 경우가 4분의 1밖에 없는 거고 얘는 참이라는 경우가 4분의 3이나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AND가 OR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별반 차이 없지만 그나마 이 5가지 중에 제일 좋은 코드를 골라보자면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연습 삼아 해본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문제 3개 같이 풀어봤습니다. 정답도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또 문제를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구구단 만들기 문제라고 해서 하나가 튀어나왔을 겁니다. 자, 이 녀석 문제 들어가 보면 간단해요. 문제 자체는 구구단을 출력하래요. 출력의 결과 이렇게 나와야 한대요. 이렇게. 지금 구구단 찍은 거는 8단이고 8일은 8부터 8, 9, 72까지 이렇게 출력되어 나와야 된대요. 이게 콘솔에 찍히면 돼요. 자, for문, while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번 해결을 해 보시고요. for문, while문 이런 거 이게 뭐야? 난 이거 몰라.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대로 해결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제약은 딱히 없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대한 코드가 최적화되어 있게끔 작성을 해보세요. 뭐 답안을 여러 개를 작성해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에 작성했다가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에 있는 코드를 지우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고민해서 이 출력의 결과가 콘솔에 찍힐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괜찮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녀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완전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보여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저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앞으로 어떠한 코드를 로직을 고려한다면 그 포인트를 잘 기억했다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포인트, 내가 잡아놨던 포인트보다도 더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으면 완전 기초로 돌아가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보면 돼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좀 괜찮은 코드가 작성이 되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문제가 얘기하는 이 조건은 사실 뺀다고 치고 이 문제가 얘기하는 이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이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출력문에 넣으면 돼요. 저는 이거 9개 다 하려고 그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한 3개까지만 할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쭉 써서 그냥 넣으면 나오죠. 그쵸? 이거는 누가 봐도 가능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풀고 끝내라고 이 문제를 드린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8단을 찍는 게 아니라 5단을 찍거나 3단을 찍는 문제로 변경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 한 줄 한 줄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이게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강제로 고정시켜 놓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코딩입니다. 이게 하드코딩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드코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변화하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할 거니까. 변화가 불가. 가장 쉽고 직관적이고 1차원적이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코드를 일일이 다 수정해야 된다. 이게 하드코딩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코딩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변했을 때도 내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혹은 일부만 아주 간단히만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일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건데, 자, 이 녀석을 이제 발전을 한번 시킬 거예요.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면 일단 형태부터 좀 잡을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에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중괄호에 들어갈 값을, 변수를 치환하게끔 구멍을 뚫어놓는 역할이었죠. 이 형태로 모양을 바꿔볼게요. 아까랑 결과는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작성하는 형태를 좀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썼던 거를 굳이 더 타이핑을 많이 하게, 타자를 더 많이 쳐야 되게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제가 코드를 이렇게 적는 건 하드코딩이라 그랬고, 하드코딩의 한계점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된다면 내가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걸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 형태는 사실상 지금 값이 박혀 있어서 하드코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신에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요 변수를 사용할 수 없죠. 이 방식은 여기다 변수를 못 넣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 녀석은 변수를 쓸 수 있죠. 상황이 변했을 때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하는 그 데이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변수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코드를 적을 때요, 어떠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없인 불가능해요. 변수라는 녀석은 변할 수 있는 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니까 우리는 그 변수를 써야만 이 변화를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초석, 형태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형태에서 한 번 더 발전할 겁니다.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면 실제로 변수를 활용할 거예요. 이 값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8단을 찍기 위해서 8이라는 값을 쓴 거고요. 8단을 찍으니까 8이라는 값들이 계속 첫 번째 자리에 오죠. 그럼 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8이라는 값 가지라고 하면 변수 여기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8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8이 사용된 자리에는 단이라는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변수를 사용한 시점들은 전부 다 8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단이라는 변수를 5로 바꿨다 그러면 곱셈, 구구단의 결과는 맞지 않겠지만 단을 사용한 시점들은 전부 다 5로 바뀔 거니까 실제로 변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죠. 처음에 썼던 하드코딩에 비해서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할 건데, 자, 단이라고 하는 8이라는 지금 내가 찍고 싶은 구구 단수 말고 우리가 또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실제로 변해야 되는 값은 누구예요? 단이라는 녀석은 내가 8단 찍을지 3단 찍을지 몇 단을 찍을지를 정할 때 변하는 수예요. 그때 변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변해야 되는 수가 또 있어요. 쉽게 보면 이것들은 뭐예요? 몇 단이냐에 따라 곱해지는 수죠. 뭐 근데 1단부터 2단부터 9단까지 전부 다 1부터 9까지는 어때야 돼요? 항상 찍어줘야 돼요. 1부터 9까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리의 수가.
단이라는 변수의 곱해질 수가 1부터 9까지 변해야 돼요. 얘도 변수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1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1로 시작한 녀석을 9까지 변화를 줄 건데, 자, 여기서 1 대신에 i를 쓴다면 얘를 출력하고 나서는 i가 몇이 돼야 돼요? 이걸 출력을 했다. 그럼 8 곱하기 1은 8 나왔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i를 쓸 거거든요. 또 i가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죠. i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할당.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고 나서 얘를 또 i를 줄 거예요. 그럼 i가 3이 돼야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사실상 여기다가 1, 2, 3을 직접 넣나 여기다가 1, 2, 3을 제할당을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쵸? 지금 당장 눈으로는 그렇게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사실상 엄청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i는 1로 시작했고요. 한 번 출력을 할 때마다 이 단 몇 곱하기 몇은 몇이라는 출력을 한 번 할 때마다 몇씩 증가해요? 플러스 1씩 되고 있죠. i가 가진 값이 1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숫자는 1만 쓸 수 있습니다. i라는 변수한테는 숫자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숫자 2부터 9 이런 거는 못 씁니다. 라고 조건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못하죠. 숫자 2를 1만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 2를 1만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1 플러스 1. 그죠? 숫자 3을 1만 가지고 표현하면 이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연산의 결과 i는 몇이 됩니까? 2가 되죠. 이 연산의 결과 2죠. 그럼 여기다가 i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었던 i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2로 바뀌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인 코드를 찾을 수 있겠네요.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얘는 변수 공간으로서의 i고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얘는 이퀄 마크 좌변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값으로서예요. 그러면 i는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i라는 변수를 다시 불러놓고 공간을 불러놓고 i가 원래 가지고 있던 1 플러스 1 그 결과를 다시 덮어 씌워준다. i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로직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이 코드는 이제 의미로 봤을 때 변수가 가진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이라는 gat을 아예 잃어버린 다음에 값을 덮어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유지하면서 1씩 더해가는, 덧붙여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선 1이고 여기선 2고 여기선 3이 될 수 있는 이 코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함축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는 이라는 이 기호를 쓰면 얘랑 얘가 완벽히 동일한 역할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도 똑같고요, 곱하기도 똑같고요, 나누기도 똑같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이 기호를 쓰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i 플러스는 1 이러면 i의 값을 원래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1을 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i 마이너스는 1 하면은 i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러면 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서 곱하기 1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러면 i가 원래 가진 값에서 나누기 1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라는 변수를 활용하면 1, 2, 3, 4, 5, 6, 7, 8, 9를 얘만 반복해도 처리가 가능해요. 이거 한번 1, 2, 3, 4, 5, 6, 7, 8, 9까지 찍어낸 거예요. i가 1부터 9까지 변화하는 상황. 근데 코드가 완전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기가 쉽겠죠. 복사 붙여넣기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만 더 찍어주면 되는 건데, 자, 8, 4, 32고요. 4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곱한 연산의 결과 8 곱하기 1은 1이야. 8 곱하기 1은 8이야. 8 곱하기 4는 36이야. 라고 하는, 아니, 32야. 라고 하는 이 연산의 결과. 우리가 암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고 있어요. 얘도 하드코딩이에요. 근데 이 녀석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8은요. 왜 8이에요? 이 자리에는. 이 자리는 왜 8이고 얘는 왜 16이고 얘는 왜 24예요? 이거 지금 구구단위니까 8 곱하기 1은 8 해서 8이죠. 8 곱하기 2는 16 해서 16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다는 8이고요. i는 1이에요. 이 시점에서 다는 8이고요. i는 2예요. 이 시점은 8,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연산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숫자들이 단과 i라는 변수한테 이미 들어있네요. 그럼 우리는 연산의 결과를 써줄 게 아니라 실제로 변수 가지고 연산해라 라고만 해주면 이 연산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곱셈 연산을. 그럼 우리는 실제로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다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8단이 나오죠.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5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작성된 이 코드로 인해서 8단을 찍기 위해서 만든 이 코드를 5단을 찍을 거야 라고 바꿔주면 얘만 단변수만 값을 바꿔주면 그냥 우리는 5단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이 동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야 되는, 최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바뀔지라도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구구단을 찍을 때. 그래서 진짜 9까지 처리를 할 거면 이 녀석들만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아니 하나 더 했네요. 나온다라는 거고 5단이 아니라 뭐 한 1080단을 해보고 싶어. 그래도 어차피 연산은 컴퓨터가 할 거니까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9구단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설명하면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흐름 따라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따가 정답을 열어드리게 되면 정답을 지금 열어드릴까요? 정답을 보시면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버전 1부터 쭉 나눠놨으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히 하드코딩으로 출력문을 적었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함축식을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 세 번째 이 형태를 바꿔서 처리하는 방식, 그 다음 실제로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최종적인 방식까지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 위에 거 다 지우고 8단으로 다시 돌려놓고 이거 불필요한 것도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8단을 곱하기 9까지만 찍는 게 아니라 곱하기 한 200까지 8 곱하기 200까지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만큼이 지금 9번이잖아요. 8, 1은 8부터 8, 9, 72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복사해서 여기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만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제 8 곱하기 몇 가지 나와요? 18가지 나오겠죠? 한 덩어리가 9개니까 그거 한 번 그대로 다 붙여넣기 하면 9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식 붙여넣기만 해도 벌써 9개가 늘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지금 18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36개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0개를 한다. 200까지 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세야 돼요. 카운팅을. 200까지 정확히 끊으려면요. 지금 36개니까 또 다시 복사해서 아이고 붙여넣기. 그럼 72개일 거야. 그러면 72를 또 복사해서 한 번 더 하면은 144개일 거야. 중간에 확인도 한번 해보고 144까지 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56번 더 해야 돼요. 56개를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이 카운팅을 직접 머리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이 카운팅을 하지 않고 개수를 신경 쓰지 않고 붙여넣기를 해도 정확히 200에서 끊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거 진짜 200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고 힘드니까 저는 3이라고 좀 압축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출력, 변수, 조건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자, 이 녀석을 계속 붙여넣기 하다 보면은 결국 이 곱해지는 수가 계속 커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i죠. i. 이 녀석이 1씩 증가하는데 이 증가된 녀석을 가지고 계속 연산에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i를 200보다 커지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럼 개수를 셀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말을 조금 그 코드 상황으로 돌려서 i가 1씩 증가할 건데 얘를 200까지만 증가하게끔 막는다면 그 말인즉슨 조건에다가 i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이 200보다 커지지는 마라 라는 조건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때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출력하고 i 값 증가시켜 라고 하는 조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200은 너무 많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으로는 200개, 300개 이렇게 많은 개수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3이라고만 일단 써보도록 할 거고 자, 지금 딱 봐도 3번보다는 훨씬 많이 썼죠. 근데 결과는 3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출력을 하고 나서 i가 증가됐다면 지금 더 이상 이제 종속된 거 없으니까 다음 코드는 if예요. 그럼 컴퓨터는 또 조건을 보려고 할 겁니다.
i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조건을 봤는데 위에서 증가되어 내려온 i는 3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조건이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이것도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만약에 여기 3이라는 이 조건을 5로 늘렸다면 5개만 지킨다. 100으로 늘렸다면 이걸 정말 많이 붙여넣기를 해놓고 100으로 늘렸다면 100개만 지키겠죠. 조건을 걸어놨으니까. 한 번이라도 거짓을 만나는 시점부터는 i는 증가될 수가 없으니까. 밑에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 실행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i 값 찍으면 얼마 나와요? 자, 제가 이거 붙여넣기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대충 많이 했어요. 자, 여기 i 찍으면 뭐 나와요?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4인 거예요, 4. i가 4가 된 시점부터는 if를 뚫지 못해서 i가 증가되지도 못할 거니까. 4로 멈춘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조건문들은 전부 다 거짓을 만났고 실행이 안 됐고 증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봐야 얘는 4입니다. 4.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조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 자, 이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내일은 신정이니까 쉬시고 내일 모레 수업 때 반복문 들어갈 거예요. 반복문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반복하는 문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반복문으로 쓰면 이렇게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이거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이 관계를 찾아온 겁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할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 그리고 알아야 될 사항들 알아내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을 또 같이 해보면서 반복문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복문을 활용하는 문제 같은 것도 좀 많이 풀어볼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출력, 변수, 조건, 그리고 내일 모레 배울 반복 이 네 가지 기본 문법은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하지 않고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문법적인 개념을 지키면서 코드를 적는 것 당연히 생각 없이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로직은 생각을 좀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문법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손가락이 알아서 타이핑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조건과 반복 없는 개발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끝낼 건데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반복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를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건 내가 사용자가 나 이거 끌 거야. 나 이 프로그램 더 이상 안 사용해. 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 붙잡아 놔야 돼요. 얘도 지금 반복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X를 누르기 전까지 안 끝나는 겁니다. 반복이 없었다면 그냥 하나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적었을 때 반복이 없이 if 같은 걸로 적게 되면 실행했을 때 결과 나오고 끝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걸 끝나지 않게 붙잡아 두려면 우린 반복을 써야만 한다. 그래서 조건과 반복 없는 개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 배울 반복문까지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 if문을 어떻게 쓰더라? if문의 기본 모양이 뭐였더라? 반복문은 기본 모양이 뭐였지? 내가 이 문법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할 수 있게끔 반복 숙달 연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신정이라 이제 대부분 다 일정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좀 괜찮으시다면 복습을 하면서 이런 문법적인 거 그리고 코드업 문제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